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35분이고요 와, 오늘도 좀 안개가 많이 끼었네요. 지금 기온이 영상 7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일교차가 큰 날씨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은 보통입니다. 초미세먼지도 보통이고요. 공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살짝 쌀쌀합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은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체감 기온은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따뜻한 날씨는 아닙니다. 이따가 오전까지는 좀 흐리다가 낮 되고부터 오후에는 좀 맑은 날씨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사실 이렇게 안개가 좀 많이 낀데도 불구하고 걷기는 좋은 날씨 같네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생각한 게, 어떤 조건일 때, 날씨가 어떨 때 걷기가 좋은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 좋아요. 다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적게 올 때는 또 상관없습니다. 이슬비처럼 살짝만 흙 뿌릴 때는 그냥 뭐 상관없이 뭐 우산 쓸 필요도 있나요?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옷이 젖기도 하고 신발도 젖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대처를 좀 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신발이 다 젖어 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로, 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걷고 있었죠. 질퍽질퍽한 상태로 막 계속해서 걸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네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복장,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죠. 방수 기능이 있는 이런 운동화를 좀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비도 철저하게 좀 갖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에 대한 대처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가. 그러니까 복장이 추가가 되다 보면 조금 불편함이 있죠. 평소 이렇게 간편한 복장에서 우비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어떤 걸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만큼은 평소보다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걷는 풍부의 걷기 방송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거, 참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걷기를 시작한 지, 방송을 시작한 지 4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와, 이렇게 이른 아침에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400일 방송 기념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어제 잠을 좀 일찍 자서 그런지
약간 컨디션이 괜찮기도 한데요. 어제 한 12시 전에 잔 것 같습니다. 11시 30분에서 한 12시 사이에 잠들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대단히 춥게 느껴졌는데, 와, 이거 춥다. 드디어 이제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기온이 높더라고요. 이러니 사람의 어떤 체감이라는 거,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환경이라는 건 객관적인 지표하고는 또 다르구나. 객관적인 날씨가 있고 체감 날씨가 있고, 그렇죠?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에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돌아보면 월, 수, 목, 금 하루도 안 빠졌던 것 같네요. 웨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지런함이 생긴 것 같아요. 같이 운동하는 또 친구도 좀 있고요. 한 번씩 이제 같이 운동하러 오는 이런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좀 운동하기가 좀 한결 수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이런 경험 자체를 아주 잘 살려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습관, 루틴화 시키면은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항상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이 뭔가 좀 하고 싶다. 친구랑 같이 뭘 하고 싶다. 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특히 여행 같은 거 말이죠. 뭐 혼자 하는 여행, 괜찮죠. 그것도 멋진 일이죠.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 혼자서 딱 길을 나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또 같이 마음에 맞는 친구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꼭 좁은 의미의 같은 나이에 같이 함께 생활을 어떤 순간에 영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는 사실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광희의 친구라고나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친구다. 여행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다만 여행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면 아마도 괜찮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여행을 떠나더라도 여행 중에 한 번씩 갈등은 생기게 돼 있더라고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서 한 번씩 만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밖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야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오랜만에 할 이야기가 진짜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특별히 뭐 중요하게 뭐 하고 있는 일, 뭐 가족 얘기, 일 얘기, 뭐 사람들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재밌는 게 있는데 너도 이런 거 관심 있냐, 무궁무진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표면적인 이야기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단편적인 이야기,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잖아요.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약간 그런 관점. 그러니까 설명이죠. 그냥 이런 설명을 통해서 술잔을 부딪히는 거죠.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런데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활이죠. 게다가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위기투합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그냥 이야기를 단지 설명한 게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거기서 갈등이 빠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다못해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미 갈등을 겪었겠죠. 이미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여행이라는 환경, 낯선 곳에서의 그런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다른 문제들이 개입하기 십상이죠.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지를 한번 가려고 딱 한다. 여행지에 이미 갔어요.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잖아요. 크게 나누자면 뭔가 도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휴양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두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도심을 갔다가 한 번은 휴양지로 갔다가 이렇게 서로 딱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자신의 일정을 조정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그 여행지에서 와, 여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내가 꿈꾸던 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온 진짜 간만의 여행인데 내가 내 하고 싶은 거를 100%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지 않아?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좋지만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토론의 장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훨씬 좋을 거야. 야, 이 친구, 그거 별로 뭐 볼 것도 없어. 휴양지, 도심지로 가야지. 여기가 실제 사람들의 어떤 우리하고의 다른 그런 생활 환경, 문화. 야, 친구, 그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좀 그런 거 좀 관찰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를 즐기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 친구는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런 도심은 한국에서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고, 돌아가면 금방 그 환경에 다시 싫든 좋든 이렇게 다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응?
다시 그 환경이 계속될 텐데 너는 여행을 와서까지 그런 북적북적거리는 데를 가고 싶냐? 여행 온 만큼 우리는 한적하게 진짜 이곳의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진짜 오랜만에 힐링, 해방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냐? 네가 그건 못 해봐서 하는 얘기다. 그럼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뭔 소리냐, 휴양지야말로 뭐 다 거기서 거기다. 뭐 남는 게 없어 거기는. 가서 뭐 할 건데? 너 그냥 쉬러 왔냐? 여기저기 구경 안 다닐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막 편협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설득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에 찬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갈등을 좁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그냥 상대방 의견을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 절충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죠. 저마다 뭐 아니면 도,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냐,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냐, 이 차이. 내가 이 친구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참된 친구, 이른바 진정한 친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 뭐 그래, 가보자. 난 너랑 가면은 뭐 어디가 됐든 좀 재밌을 것 같아. 뭘 하든지 너랑 하면 좀 재밌더라. 가보자. 이거 그렇게 뭐 해보고 싶다는데 그건 나도 뭐 가서 너 따라서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마인드. 자기 주장은 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있더라도 그렇게 한 번씩 또 친구가 원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따라가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친구. 우리 일상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번 주는 진짜 거의 한 몇 년 만에 한 번 아닌가,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주간 쉬지 않고 웨이트를 했던 게 지난 몇 년간 없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항상 쉬는 날이 있었거든요. 많이 해도 한 4일, 중간에 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한 번씩 빠지고, 금요일날 빠질 경우도 많았죠. 금요일은 또 뭐 약간 이제 주말의 기분에 또 적게 되니까 한 번씩 이제 운동을 빠지고 그런 날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운동 가냐고. 처음에는 제가 약간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금요일 오늘은 살짝 좀 운동을 한번 빠질까. 어차피 토요일 날 운동을 다시 보강을 해주면 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빠져도 나쁘지 않으니까 살짝 이제 생각을 하긴 했죠. 그러나 맞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 연락이 오고 생각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 뭐 너 오늘 할 것 같으면은 같이 하자, 같이 뭐 이렇게 운동 봐주고 하면 되지. 특히나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트너로 하는 게 참 좋거든요. 특히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벤치프레스를 말이죠, 그냥 혼자서 막 거기에 누워가지고 벤치에 누워서 막 중량을 조절하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아마 한 대학생쯤 보이는 그런 학생인데요, 남학생인데 벤치프레스 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량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중량을 올리게 되는데 그 올린 중량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또 욕심이 생긴 거죠. 횟수를, 내가 생각하는 횟수를 채워보자. 10번이면 10번, 12번이면 12번. 그거를 다 채워야만 내가 충분히 이 운동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마인드가 있죠.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운동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특히 약간 머신 트레이닝, 기구를 활용한 그런 운동을 할 때는 그 기계 자체가 그 중량을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도 벤치프레스 머신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가능하죠. 만약에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더라도 부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벤치, 거기서 벤치프레스 역기를 들다가 말이죠, 그 바벨을 들다가 자칫 그 바벨이 가슴 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걸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파트너가 있으면 조금 거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칫 혼자 그거를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횟수를 좀 늘리려고 하다가 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그 중량 최대치를 하다 보면, 물론 그 중량을 올리면서 최대치로 하는 게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때는 파트너가 필수예요. 근데 일반 벤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걸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 그거 마지막에 그거 횟수 한번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 못 들어 올릴 뻔했다면서, 깔릴 뻔했다면서. 결국에 부들부들 거리면서 올리긴 했지만 막말로 그때는 주위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깔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거는 피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 바벨을 말이죠, 쫙 피해야 되는데 벤치프레스 할 때는 피하기도 힘들어요.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바벨 스쿼트, 어깨에 그 중량을 얹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량이 너무 벅차서 감당하기 힘든 중량이 있을 때, 만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그거를 땅에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어깨에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떨어뜨리면 되죠. 데드리프트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손을 놓으면 되죠, 올라가다가. 그런데 문제는 벤치프레스입니다. 우리 3대 측정의 그 유명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그 중에 벤치프레스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제일 힘들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일 수가 있거든요. 혼자 하기가 말이죠. 위험한 운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할 때, 마치 여행을 떠날 때처럼 그 운동이라는 앞으로의 계속 이어질 여행을 함께 하기 위한 친구, 그 친구가 몇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다른 요일에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주변에 있다면, 저도 아마도 이번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운동하는 횟수를 늘려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요, 이런 운동,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도 추가해서 이렇게 즐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